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 부평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구 갈산동 굴포천역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좋은 집 부동산을 하고 있는 한명옥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대표님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언제 합격하셨어요? 저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31회니까 얼마 안 됐어요. 바로 1년 정도 배우고 바로 창업했습니다. 네. 몇 번 만에 합격하셨어요? 저는 8개월. 2월 달까지 직장을 다니고 네. 2월부터 해서 10월 말일날 시험 보니까 바로 합격했어요. 1, 2차 동차로. 아니 8개월이면 너무 빨리 합격하신 거 아니에요? 미치도록 했어요. 제가 원래 직업을 어린이집 교사를 했는데 그 어린이집 교사는 나이가 들면 좀 힘이 들어요. 아이들을 들고 안고 이래서 제2의 직업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전부터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꼭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미치도록 되더라고요. 저 진짜 새벽 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아침부터. 대단하시네요. 네. 어린이집 교사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뭐 계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안정적이긴 해요. 네네. 안정적이긴 한데 나이가 들으면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을 안고 이런 게 너무 체력적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이 이제 한 3년 정도 은퇴 시기가 남았는데 우리 신랑이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그래도 그나마 머리가 조금 빠릿빠릿하고 돌아가는 내가 따서 둘이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됐죠. 그러면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실 때 학원을 다니셨어요? 초기에는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비용이 싸지 않아요. 거의 200만 원 돈인데 등록을 했는데 거의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학원에서 아예 이제 오지를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인강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혼자.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학원에 가는 시간도 어느 정도 되니까 너무 아까웠는데 인강이 저의 입장에서는 되게 더 좋았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 2차 이렇게 나눠지죠? 네네. 1차 시험은 몇 과목이에요? 1차는 민법하고 학개론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학개론은 원래 경제학이나 뭐 이쪽으로 학개론 쪽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 새로 접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민법을 좀 공략하시면 합격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고요. 2차는 공법이 있고 공시법이 있고 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법 이렇게 4과목이 있는데 공시하고 세법은 60점을 같은 과목으로 담았어요. 네. 그러면 1차,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대표님께서 뭐 노하우 같은 것 좀 한번 공유해 주시죠. 노하우는 없고요. 그냥 미치도록 열심히. 이게 젊을 때는 조금 이게 노력을 조금 덜해도 합격을 하지만 저희들은 이거 미치도록 잡지 않으면 저는 그때 다 탈모가 생겼고요. 머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아파갖고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저희 신랑도 이러다 죽겠다 하지 마라 할 정도였는데 저는 좀 한 번 뭘 잡으면 끝까지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노하우라고 할 수는 없고 무조건 열심히 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학개론에서 문제풀이를 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풀이냐면 계산식. 계산식은 아예 처음부터 버리세요. 그 시간에 민법을 하시든 기본적인 거, 기본 것을 반복하는 거가 많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차 시험이 쉬워요? 2차 시험이 쉬워요? 그렇게 말하면 적인데 저는 1차는 80점이 목표였고 2차는 60점이 목표였는데 저는 딸랑
한 개 더 맞고 합격을 했어요. 2차는. 1차는 70점이 넘었고요. 근데 2차는 다 같이 맞춰주는 거 하나 더 있어가지고 2개를 더 맞고 합격을 했어. 2차 같은 경우는 세법을 거의 공부를 하지 않고 솔직히 찍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웃기는 게 저 세법 5개 맞고 합격했어요. 아니, 어떻게 몇 문제인데 5개 맞고 합격할 수 있어요? 공시하고 세법을 함께 묶어줘요. 그래서 이 공시법이 조금 지적법 같은 거는 100% 맞히셔야 돼요. 절대 하나라도 틀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등기법이 어렵기 때문에 공시법은 꼭 다 하셔야 되고 세법은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법이 하나하나에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법 종류가 7, 8개 되거든요. 그래서 세법보다는 이제 조금 나이 드시고 뭐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면 공시법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쉽다고 하시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공부에 비해서 쉬워요. 그래서 공시법은 꼭 12개 다 맞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그 전에 뭐 부동산 관련 법률을 좀 공부를 하셨었어요? 아니요. 저는 재건축, 재개발을 약간 이제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하러 다녀서 집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몇 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초기에 말했듯이 이거 공부를 해서 가자 하고 유튜브를 정말 6시간씩, 7시간씩 봤었어요. 그 전에. 그래서 좀 약간 유튜브 충이에요. 네. 그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어려웠던 점은 집안일은 아예 못했으니까. 아침 9시부터 거의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몰골도 말이 아니고 밥맛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몸무게가 한 50kg 정도 나갔었는데 이 공부를 하면서 44kg까지 쫙 빠졌어요. 다이어트 하실 분 공부하세요. 남편분의 내조가 절대적이네요. 네, 그렇죠. 저희 신랑도 참 많이 도와준 편이에요. 네, 저희 집안의 주부가 된 거죠. 네. 저는 집안일 거의 안 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참 많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예 공부에 전적으로 매달리신 그런 경우인가요? 저는 2월 달까지만 다니고 그 전까지는 약간 살짝 보긴 했지만 아예 그만뒀어요. 이게 병행하면서 합격한다는 거 어려워요.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울 판에 그거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월 말일자로 그만두고 3월부터는 아예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독서실도 막 가보고 했는데 제 체질은 안 맞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순입니다. 집에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까지 집에서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어요? 16시간, 17시간. 저는 그래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조금 아침에 알람을 시간 타임으로 해놨어요. 16시간, 17시간 공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엉덩이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앉아서만 하니까. 네네. 누워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아픈 거예요. 네, 머리가 네. 깨질 듯이. 그래서 병원에서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저 공부했어요. 누워서 했어요. 저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꼭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뒤에서 쉬면 너무 빠르게 쉬는 그런 등수 안에 들었었어요. 공부는 아예 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런 공부라 학교 공부라 이 공부는 내가 얼마나 온하고 이거에 조금 처절하게 하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공부했다는 말이 지금 여기서 듣게 되네요. 네네, 좀 목숨 걸고 있어요. 진짜 일주일을 누워서 고개를 못 드니까 이게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하게 하니까 누워서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듣고 쓰고 외우고 또 하나의 노하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데다가 다 메모지에 그날 중요한 거를 한 10장을 써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래서 화장실에 붙여놓고, 세면대에 붙여놓고, 다 붙여놨어. 내가 가는 모든 동선에
그 글이 보이게 내가 외워야 할 그 부분이 꼭 보이게 좀 붙여놨어요. 거의 고3 공부하는 수준으로 하셨네요. 네, 그랬죠. 고등학교 때 놀았잖아요. 그 대신. 네. 그러면 교재 같은 거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교재는 저는 어느 학원에 등록을 해서 그 교재를 샀는데요. 이 서점이나 어디를 가도 교재가 많아요. 교재는 빅3에서 고르시면 어떤 교재든 비슷해요. 여기는 법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이 적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기 때문에 그 교재를 그냥 여러 번 볼 수 있는 교재. 단 작년에 건 안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법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특히 중개사법은 저희가 진짜 한 달, 두 달 상한으로 계속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법이랑 이런 게 많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이 차는 민법도 마찬가지고 작년 교재로 합격하겠다.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그럼 법을 공부하니까 좀 어렵던 뭐 그런 점은 없어요? 어렵죠. 안 하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세법은 버렸다 했잖아요. 어려워서. 근데 민법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네. 용어 같은 게 좀 어렵지 않아요? 민법은 이 학원이든 강의든 이 기본이 2달 정도로 이렇게 끊어져요. 네. 그러니까 첫 달, 2달은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또 2달을 듣잖아요. 그럼 기본이 이게 여기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법은 여러분들이 좀 하시기에 생각보다 이렇게 수험생들한테 물어보면 민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우리들이 이해하기도 민법이 쉽다라고 어려운 문제 말고 보통의 문제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쉽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민법을 잘 해놓으시잖아요. 중개사 이 사무소 열 때도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대표님이 공부하실 때 느끼기에 가장 쉬운 과목과 가장 어려운 과목은 어떤 게 있던가요? 중개사법이 제일 쉬웠는데 중개사법이 제일 쉬우면서 점수가 90점대 넘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는데 공시법의 등기법이 좀 어려웠고요. 세법은 공부를 하시면 돼요.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일 그래도 쉬웠던 게 공시법, 지적법, 그 다음에 민법이 쉬웠고요. 학개론이 아주 어려웠어요. 이 학개론에 별 종류에 안 다뤄도 되는 그런 부분까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학개론이 어려운데 쉬운 것만 조금 하시면 조금 괜찮습니다. 네.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니까 이게 실생활에 좀 도움이 돼요? 아니, 안 돼요. 제 생각인데 이거를 저는 사무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지 고객이 와서 물어보니까 도움이 되는 거지 실생활에서는 이게 공부가 도움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기준은 어떻게 돼요? 60점. 60점. 그런데 한 과목에 40점 과락이 있어요. 그래서 1차가 2개가 60점이 넘으셔야 되고요. 이제 2차는 그 4과목이 60점이 넘으셔야 돼요. 지금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뭐 합격한 선배로서 그분들에게 조언 한번 해주시죠. 좋은 조언 하나 하고 안 좋은 조언 하나 네네. 할게요. 이거 능력 안 되시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참 고생하잖아요. 이 공부가 쉬운 공부가 아닌데 이게 기본적으로 컴퓨터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간 영업력이 있어야 돼. 나처럼 싱글싱글도 좀 살짝 웃어줘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을 만날 때 이런 게 조금 힘드셔요.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조언은요. 이걸 따고 나니까 내 시간, 내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저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해서 주위 사람들도 너무 활기차졌다. 50대 같지 않다. 좀 그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도 또 좋은 부동산 나오면 또 대표님이 뭐 그걸 물건을 산다든지 해서 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다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근데
저는 그 전에 투자를 좀 했다고 했잖아요. 부동산을 하면서는 거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손님한테나 제가 정해놓은 그게 멘탈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손님한테만 좋은 물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시험 합격 기간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보통 어느 정도 공부하면 합격하나요? 처음부터 동차 합격을 잡지 마시고요. 1차 먼저 민법이랑 학개론을 하시고 그 해, 네.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하시면 거의 100% 합격 가능하세요. 네. 예, 떨어진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집중을 하기도 하고, 나이 드셔서 뭔가 이제 성취감이 이게 1차 하시고 나면 2차 버리기가 아까워요. 그 성취감에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2년 정도. 네. 2년 정도? 네. 2년 정도 공부하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사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친구 좋아해, 술 좋아해, 뭐 여행 좋아해, 그거 다 버렸습니다. 저는 8개월 동안 거짓말 안 하고 모임 딱 한 번 나갔고요. 어떤 모임도 나가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많이 멀어져서 지금도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제가 원래 이 성격이 활기차고 놀고 먹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딱 끊어서 제일 실망한 사람이 저희 신랑입니다. 저희 신랑도 저희는 이 부부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제 맥주 같은 걸 마시면서 일상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거를 거의가 뭐예요? 단 한 번 정도 하고 생일날 그리고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멀어졌습니다. 그런 독한 게 있어야 뭐 이루는 게 있죠. 그죠? 그럼요. 네. 맛있는 사과든 딸기든 먹으려면 독함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 40대나 50대 되면 이 독함이 약해져요. 약해지려고 하면 저는 저만의 유튜브를 보는 게 있어요. 아, 이 분을 보고 아, 저분도 저렇게 했는데 아, 그래. 나는 저분의 반만 하자 해서 저만의 그 멘토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기본서만 보면 되나? 아니면 문제집도 같이 봐야 돼요? 기본서를 2번 정도 돌리고 문제집을 봐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아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기본기가 전혀 없이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뒤죽박죽이 되고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특강 같은 게 가끔 학원에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특강을 만약에 정말 들으실 거면 초기에 들으세요. 나중에 특강은 어려워요.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합격하는데 이 학원에서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초기에 돈 아낀다고 특강을 안 들었어요. 근데 특강 들었던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때 그 특강이 최고의 특강이고 최고의 공부가 됐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특강은 한 번 듣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은 그럼 과목별로 한 권씩만 정해서 하면 되겠네요. 예, 어떤 문제집을 사는 게 제일 좋냐면 그 전년도에 나왔던 게 계속 이게 매뉴얼이 바뀌면서 리뉴얼 된 거. 그런 걸 사시면 조금 아무래도 좀 편하시겠죠. 네. 한 개 문제집을 계속 돌려서 계속 봐버리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네네, 저는 그렇게 나중에 욕심이 생겨서 새 거를 몇 개 봤는데 돈만 버렸어요. 기본서에서 도움을 받았지 문제풀이에서는 별로 도움을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학원이나 인강은 들어야지 혼자 그 기본서를 보는 건 불가능하겠죠? 제 수준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중간중간 내가 쓰러지려고 하고 이런 슬럼프 비슷하게 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교수님들이 이 힘을 주는 게 엄청나요. 그 엄청난 힘으로 또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수험생들에게 뭐 한마디 해주시죠. 노력하세요. 노력하시고
이 자격증을 손에 쥐면 정말로 초기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멘토가 없으면 이걸 이어가기가 힘들지만 이 자격증을 따고 나면 어떤 자격증보다 귀하고 여러 군데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이 되니까 이왕 시작하셨다면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